한솥밥을 먹던 전직 당 의장이 한솥밥을 먹었던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내놔서 오늘 조간신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난 방송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발언을 했나 봐요. 2004년 국보법 폐지 등 개혁 입법 추진할 때 한나라당이 육탄 저지에서 실패했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유시민 작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작심 비판했어요. 유시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 조작 용서 안 된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점거하지도 않았다. 여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탓이다. 당시 유시민 등 강경파의 저지로 국가안보법 개정 여야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그 뻔히 알면서 유시민 작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윤태권 실장님께서 좀 잘 아시죠? 이부영 전 의장. 네, 제가 저때 기자였는데요. 네네. 이제 뭐 유시민과 이부영의 갈등을 떠나서 그때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고 한나라당이 사실은 괴멸적 위기에 처했다가 박근혜 전 대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선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또 국회 내에는 민주노동당도 열석으로 있었고 진보세가 강한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자는 쪽하고, 그래도 이제 한국당을 이제 좀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독도 조항을 이제 없애는 쪽으로 이름을 이제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존치하자는 쪽 갈려 있고, 조금 주류 나이가 많다든지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개정 쪽, 또 한국당이 좀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퇴로를 열어주자라는 쪽이었고, 좀 강경파 초선 의원들 또 바깥에 이제 시민단체하고 연결된 분들은 이 기회가 우리가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된다. 폐지 쪽으로 밀어붙일 때였는데. 뭔가 지금의 국회 상황과 상당히 좀 유사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점점 한나라당은 뭉치고 열린우리당하고 이제 여권은 점점 이 양쪽이 이제 막 엇갈리다가 결국은 다 안 돼 버렸죠. 예. 그까지는 맞고 거기에 대한 해석에서 그 유시민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여당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지 않고 야당이 막무가내로 나가가지고 결국 안 됐다라는 것이고, 이부영 의장은 우리가 갈라져 있었잖냐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라면은 이게 유시민 때문이다, 이부영 때문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는 좀 이부영 의장 쪽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오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서 조국 쪽과 재판이 있고요. 내일 교사 채용비리 혐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돈 받고 브로커한테 돈 받고 교사 채용한 거, 그 혐의로 재판. 9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5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정경심 조국 사건을 병합한다. 조국 사건, 조민 장학금 수수 부분 뇌물 혐의가 적용돼서 부패 전담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검찰은요 조국 사건과 정경심 사건을 합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쟁점이 겹친다. 그러니까 입시비리 사건 중에 사모펀드도 나오고 교사 뭐 일가 이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9일 정경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병합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가 각각 10개가 넘는데 그거 합치면 20개다. 뭐 어떻게 합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함무 변호사님, 오늘부터 일단은 조국 일가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일정표 다시 한번 아마 우리가 띄워드릴 텐데, 가장 이 중에서 주목되는 재판이 어떤 정경심죄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양대 표창장 뭐죠 이거? 위조 여부. 예. 여전히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증거 기록을 아직도 제대로 복사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고, 또 이제 정경심 씨의 구속 기간 만료도 다가오기 때문에 보석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합니다. 검찰에서 이제 병합 신청을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병합을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쟁점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요. 입시비리 사모펀드는 공통적인 쟁점인데, 만약에 조국 재판부와 정경심 재판부 서로 다른 재판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동일한 사실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병합을 해서 같이 심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경심 재판부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좀 예정돼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거긴 부담이 많이 될 테니까 차라리 이거를 조국 사건 재판부로 병합을 시키고 거기서 심리를 진행하고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이 상당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차라리 보석을 해줘서 뭐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로 진행되는 게 훨씬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로는 병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 원칙적으로 본다라면 병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그 병합되는 재판부는 정경심보다는 조국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게 좀 순리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